언뜻 보기에 휴양지 호텔 입구 같은 이곳은 제주 시내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평화로운 배경과 달리 악몽 같은 시간을 겪은 곳이기도 해요. 며칠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던 남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슈퍼맨 같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혈관에 혈전이 쌓여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심박수가 계속 떨어졌어요. 자꾸 눈을 감으며 잠드는 남편을 보며 영영 잠드는 건 아닌지 무섭고 떨려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요. 주 7일 하루 12시간씩 거뜬히 일하던 남편이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제게는 너무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00마디 걸면 한마디 대답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큰 고비를 넘기고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은 찬란하게도 떠오르더라고요. 잠든 남편을 묵묵히 지켜주는 바다와 하늘이 잔잔한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어요. 틈나는 대로 손을 꼭 맞잡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닿으면 회복에 도움이 되진 않을까 해서요. 하루, 이틀, 열흘, 병원에서의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연단의 시간과도 같았어요. 단잠을 잊은 채 버티듯 일과를 이어나갔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두통으로 음식을 씹는 것조차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두 숟갈 먹고 이내 식사를 그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주로 남편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17살 고등학교 때 만나 27살 결혼식을 올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남편에게 헌신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했거든요. 얼굴과 발을 씻겨주고 물을 떠다주고 소변을 받아 양을 체크해주고 수시로 침대 높이를 조절해 주었어요.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 심장 박동까지 모두 세심히 살펴보며 매 순간 남편에게 집중했어요. 받는 데에만 익숙한 저에게는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거센 태풍이 밤새 몰아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게로 출근했어요. 테라스에 있던 테이블은 인도로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어요. 가게로 들어서려는데 문마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풍으로 열쇠 구멍이 막혀 있었어요. 당연히 가게 안에는 물이 들어찼고 소파도 다 젖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포스기, 커피 머신, 냉장고, 인터넷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뚝딱뚝딱 해결해 주곤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무나 막막했어요. 뭐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게 영업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눈처럼 불어가는 병원비, 가게 수리비, 유지비 모든 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진짜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창피하지만 직원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가 거의 끝나갈 때쯤 마감이 유난히 고단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기도 많이 자라서 배도 볼록하게 불러왔더라고요. 설거지하고 나니 배만 잔뜩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지친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마감하며 내려가는 길, 차 안에서 흘러나온 찬양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참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많이 지쳐있던 남편도 수많은 응원 메시지들을 보며 이겨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며 마음의 중심을 더 탄탄히 세워나갔어요. 사실 연이은 병원 생활은 남편에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커다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도 주사를 싫어하는데 하루에 4번씩이나 주사기 2개가 가득 차는 양을 체열해야 했고, 이뇨제 때문에 한밤중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누워있으려니 무력감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두통이 좀 가시고 나니 복시가 찾아왔어요. 나름 병원 카페에서 데이트도 했지만 모든 게 2개로 보이는 통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차츰 웃음도 되찾아가고 힘을 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피난민처럼 짐이 쌓였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입원 기간 내내 시술로 연결해 두었던 주사도 제거했습니다. 심장까지 닿는다던데 길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상에 나가기 전 깨끗하게 샤워도 시켜주고 면도도 했어요. 제 마음까지 다 뽀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보호자 출입증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아직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서 하루 4번씩 약을 먹고 있어요. 사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요.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큰 산을 넘긴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